우리가 지난 시간에 저기까지는 이제 설명까지는 다 했고, 그 다음에 1번 문장서부터 얼른 이렇게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죠. 1번 한번 해볼까요? 두 가지 방식을 다 한번 시도해 보세요. 어떤도 해보셔도 좋고, 그 다음에 직접 읽어가는 방식도 좋고. 처음에 those는 사람들이겠죠. 그러니까 those 같은 경우는 이제 몇 번 보다 보면 those who나 people who는 그냥 한 번에 딱 하나의 의미 단위로 들어오는 거죠. 뭐 하는 사람들, 뭐라는 사람들이 되는 건데, 성공하지 못하는 사람들입니다. 성공할 수 없는 사람들이라고 하셔도 되는데, 이제 우리말로는 깔끔하게 번역하자면 자기들, 이거 해석 안 해도 되고요. 그래서 뭐 사업이나 직장에서 성공하지 못하는 사람들 이렇게 하셔도 좋고, 그들의 이런 말은 넣는 거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다시 한번 이제 기억을 떠올려 보면, 이거 꼭 소유격 나 해석해야겠어요 생각이 드시면 뭐라고 하면 된다고 그랬죠? 자기라고 하면 된다고 그랬죠. 그래서 자기 사업이나 직장에서 성공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사람들입니다. 어떤이라고 하셔도 좋고, 사람들은 집중력이 떨어지는 사람들입니다 라고 하면 되겠네요. 이게 최악은 이제 집중력이 가능한 겁니다. 그 poor이라는 건 기준 미달을 poor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뭘 잘하는 거, be 뭐라고 그러죠? 뭐뭐를 잘하다, be good at 이렇게 쓰면, 그리고 블라블라 이렇게 쓰면 뭐뭐를 잘한다라는 말이 되잖아요. 그래서 요거 반대말로 뭐 쓰죠? be bad at 씁니다. be poor at 이라는 말을 쓰기도 하는데, 이거 쓰면 노인네 같아요. 한번 제가 얘기 드린 적 있죠. 60, 70대만 쓰는 말은 따로 있다. 그래서 이런 말 써서 이렇게 노인되지 마시고, 이게 교과서에 poor at이라고 많이 나오거든요. 근데 poor라고 하지 마시고 bad라고 하시면 됩니다. 아주 지랄맞게 못하면 terrible 같은 말 쓰면 돼요. 그러니까 여기다 다른 단어들을 바꿔서 넣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건 이제 교과서 표현을 하나 고쳐드리려고. 그래서 poor이라는 건 어쨌든 기준 이하가 되는 거고, 기준보다 뛰어난 건 그것을 쓰는 거여서 그 집중력이 떨어집니다 정도 해석하시면 좋겠죠. 그래서 명사를 사랑하는 영어라고 돼 있는데, 저는 앞에서 뭐 여러 번 얘기를 했으니 이거 cannot succeed라고 쓰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그냥 cannot succeed라고 쓰면 되는데 make success라는 표현을 쓰는 거죠. 영어가 원래 동사를 직접적으로 쓰는 것보다는 그 명사를 기본 동사와 붙여서 사용하는 방식을 더 좋아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decide보다는 make decision이라고 쓰려고 하고 하는 게 영어의 특징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성공을 만들어낼 수 없는 이렇게 해석하지 마시라는 얘기입니다. 그냥 가볍게 우리말로 읽듯이 동사처럼 읽으시면 좋겠습니다. 2번 가보죠. 한 가지 중요한 문제 이렇게 해석하시라고 그랬어요. 중요한 문제 중에 하나 이러지 않으셔도 됩니다. 한 가지 중요한 문제, 그 다음에 어떤 이라고 해도 되죠. 어떤 문제냐면 우리가 맞서는 거예요. 개인으로서 그리고 사회로서 맞서고 있는 문제는 이라고 가면 되겠죠. 여기가 동사가 됐고요. 아주 단순한 사고인 거죠. 너무 단순하게 생각하는 건데, 그 다음에 즉 이라고 한 다음에 뭐 하는 거냐면 failure to think at all 이라고 할 때 먼저 at all 이라는 말은 전혀, 조금도 이런 뜻입니다. 보통 이렇게 not하고 붙여서 가르쳐 주시거든요. 근데 굳이 붙일 것 없이 not at all 이라고 이렇게 쓰면 뭐 당연, 전혀, 조금도 아니다라는 말이 되는 거니 그냥 at all만 기억하셔도 상관없습니다. 근데 왜 not을 많이 가르쳐 주시냐면 주로 not하고 많이 붙어 있어요. 말이 그렇게 어울리니까. 왜 서로 잘 어울리는 말들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not이 많이 보이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fail이라는 단어가 실패하다라고 될 때는요, 뒤에 명사가 붙어 있다고 생각하세요. 그리고 만약에 fail 다음에 to do가 나오면 이때는 fail을 실패하다라고 해석하고 뒤에 나오는 부정사를 또 동사로 해석하면 동사가 두 번 연속하는 바람에 말이 되게 어색하고 불편해요. 그래서 이럴 경우에는 fail을 뭐라고 해석하는 게 더 좋냐면 얘를 cannot의 의미로, 그 다음에 또는 뭐 not의 의미로 하시면 되고요. 여기를 동사의 의미로 해석을 하시면 돼요. 그러면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아주 간단하게 I failed test라고 해서, 죄송합니다. 하필이면 수험생 앞에서 쓴 예문이 이런 걸 썼을까?
제가 이렇게 생각이 짧아요. 자, 위에 건 우리가 그냥 시험에 실패했다라고 하면 되거든요. 근데 밑에 있는 건 시험에 합격하는데 실패했다라고 얘기하면 말이 더 불편해요. 그러지 말고 시험에 합격하지 못했다라고 해석하는 게 훨씬 더 쉽죠. 그래서 fail 뒤에 to do가 나오는 걸 여러분 굉장히 자주 보거든요. 나오면 앞에 있는 fail이라는 말은 실패하다라고 해석하지 마시고 cannot 이라는 의미 정도로 바꿔서 해석하시면 훨씬 더 수월하게 해석해 가실 수 있습니다. 자, 여기도 그래서 전혀 생각에 실패 뭐 이러면 말이 되게 이상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뭐 전혀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 이렇게 해석해 버리면 되게 쉽겠습니다. 여기 있는 하이픈이라는 놈 연결하고 즉이라는 말 정도로 쓰이는 거예요. 그래서 simplistic thinking을 설명하고 있는 말이니 실은 나중에 독해 지문을 볼 때는 아 이거 붙은 거 보면 부연이군 하고 해석 잘 안 되면 넘겨버려도 괜찮은 거죠. 쉬운 해석은 아니네요. 자, 두 번째 해석 방법을 택하면 첫 번째 자리에 주어 자리에 나온 주어 동사 나오니까 무슨 격? 목적격이죠. 그러면 얘를 곧바로 무시하고 얘를 뭐처럼 해석해 버려도 되죠? 한 가지 중요한 문제를 이렇게 하면 되죠. 우리가 직면하게 되는데 우리가 맞서게 되는데 마주하게 되는데 아무거나 여러분 편한 말로 하시면 돼요. 제가 원하는 거 가급적이면 쉬운 말로 해석하는 게 더 좋아요. 한 가지 중요한 문제를 우리가 마주하게 되죠. 개인으로서 또는 사회로서. 그런데 그건이라고 넘어가라고 그랬어요. 그게 뭐냐면 한 가지 중요한 문제는 단순한 사고, 즉 전혀 생각하지 않으려고 한다는 겁니다 라고 얘기하면 이제 좀 말이 말 같아졌죠. 조금 이 정도만 돼도 쉬운 문장이라 할 수는 없는 것 같아요. 자, 그 다음 3번 한번 해볼까요? 이는 공간도 있지만 시간도 있다고 그랬죠. 공간일 때는 안인데 시간일 때는 시간의 경과. 기억나세요? out은 공간일 때는 바뀌지만 시간일 때는 끝. 그래서 into가 공간일 때는 안으로지만 시간일 때는 변화의 결과도 된다고 그랬죠. 그래서 이게 뭐로 변하는 거냐면 이렇게 해석하는 거예요. 뭐로의 변화 이렇게 해석돼야 됩니다. into가 지금 시간의 변화를 나타내는 거죠. out of는 시간이 다 끝나고 뒤에 of 대상까지 밝혀주는 게 out of라고 그랬어요. 자, 그러면 현대사회는 아주 중요한 변화에 직면하고 있죠. 머릿속으로 어떤 정도가 들어와도 좋아요. 어떤 변화냐면 새로운 경제제도로의 변화에 직면하고 있는데 그 다음에 어떤 좋고요. 또는 거기에서니까 그 제도에서는 이라고 해도 되겠죠. 인적 자원이 중요한 겁니다. 훨씬 더 중요한데 뭐보다 천연 자원보다라는 얘기가 됐군요. 이 count라는 단어는 타동사로 쓰면 수를 세다라는 뜻이지만 얘가 자동사로 쓰면 중요하다라는 말이 돼요. 그래서 인적 자원이 훨씬 더 중요하다라는 말이 된 거죠. 그 다음 4번 한번 해볼까요? 밑에 단어부터 한번 봅시다. 뭐 줌 그리고 있는 거 보니까 비슷한 뜻일 것 같아요. 저게 들어가면 생각하다라는 의미를 가지는데 prism이라고 쓰면 앞에 pre가 붙어 있어서 여러분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pre가 들어가면 무슨 말이 되더라? 미리, 먼저, 앞쪽입니다. 그래서 먼저 사전에 그렇다고 생각을 가지게 되는 걸 prism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먼저 그럴 거라고 생각하다. 비슷한 말입니다. assume도 우리가 보통 가정하다, 추정하다라고 배우는데 그런 거라고 생각하다라는 이런 말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말에 그런 걸로 알고 있을게 이런 말을 쓸 때 assume이란 말을 쓰는데 제가 여기서 가르쳐 드리고 싶은 건 지난번에 한번 얘기했죠. think라는 단어가 굉장히 범위가 넓잖아요. 근데 여기에는 assume도 있고 부분 집합으로 그 다음 여기에는 prism도 있는데 prism하고 assume 같은 경우는 서로 교집합이 굉장히 많은 단어가 되는 거겠죠. 그 다음에 얘 말고 뭐도 있을 거냐면 retrospect라는
소위 회상하다라는 이런 단어들도 있을 거고요. 여러 가지 생각하다와 관련된 단어들이 굉장히 많을 때 이 단어를 생각하다를 추정하다라고 해석하면 이상해 보이지만 assume이라는 단어를 생각하다라고 해석하는 건 아주 적극 권할 만한 일인 거죠. 그러니까 얘는 말도 아주 쉬운 말이기 때문에 해석하기도 쉽고 그 다음에 그 어떤 경우에도 어색한 말을 만들어내지 않기 때문에 저렇게 전체 집합에 해당되는 말로 해석하는 게 굉장히 편하게 해석하는 방법 중에 한 가지입니다. 인벤트를 꼭 발명하다라고 하지 않고 만들다라고 해도 되죠. 이거 내가 만들었어라고 해도 되고 내가 발명했어라고 해도 얘는 의미를 바꾸는 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부분 집합에 해당되는 단어들은 전체 집합에 해당되는 말로 해석을 하는 것도 굉장히 권할 만한 일 중에 한 가지입니다. 특히 어려운 단어들일수록 그렇죠. 접착하다 이런 단어가 그래서 좋지 않다는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뭐라고 하면 되죠? 그거보다? 그냥 붙이다라고 하면 될걸. 그걸 접착하다라고 이렇게 해석하면 해석만 더 불편하거든요. 한 가지 원칙입니다.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는 합쳐서 어떤 이라고 그랬어요? 어떤 원칙이냐면 우리의 사법제도가 만들어진 원칙이죠. found 같은 경우도 얘가 동사로 무슨 뜻이에요? 아, 저거 find하고 헷갈리지 마세요. find는 과거형이 found고 과거 분사도 found지만 found라는 동사는 과거형이 founded로 얘는 불규칙이 아니라 규칙 변화를 내요. 그리고 과거 분사도 ed로 변하는. 그래서 found가 무슨 뜻이 되죠? 얘는 세우다, 설립하다라는 뜻이 되는데 그러면 found 같은 경우는 세우다, 설립하다를 다르게 쉽게 하면 또 뭐라고 해도 될까? 예, 만들다라고 해도 되겠죠. 그러니까 설립하다라고 하는 것보다 세우다라고 하는 게 더 좋고 그 다음에 만들다는 여러분의 취향인 겁니다. 거기까지 갈까 말까는. 영어 단어가 소리가 비슷한 것들은요. 소리가 비슷한 것들은 다 비슷한 어원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find라는 게 원래 묻어 있는 것 이런 거거든요. 묻어 있는 것. 그래서 위에 묻는 것, 바닥에 세우는 것 found가 된 거고 바닥에 묻어 두는 돈, 자본이라는 돈은 fund가 되고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소리가 비슷비슷한 것들은 옛날 처음 영어라는 언어가 생겨날 때는 뭐 몇만 년 전, 몇십만 년 전에 아주 기본적인 뭐 이상한 소리서부터 소리가 말이 시작이 됐겠지만 단어가 많지 않았겠죠. 살면서 점점 단어가 복잡해지고 늘어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처음에 예를 들어 묶다라는 단어가 bind, 이게 bend 이렇게 변해서 묶는 것하고 비슷한 단어들을 만들어내는 거죠. 그리고 이게 또 묶음 꾸러미는 그러면 역시 또 bind라는 단어에서 약간 변화를 하게 될 테니 얘가 bundle이라는 단어로 바뀌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이게 소리가 비슷한 것들은 소리가 비슷하면서 모음만 살짝 변하는 이런 것들은 뭔가 기본적인 어원을 가지고 있구나라고 생각하는 것도 굉장히 좋은 공부 방법 중에 한 가지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 해석이 이제 제가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를 어떤 어로 했고요. 두 번째 방법으로 하면 한 가지 원칙 그것이라고 해도 되죠. 한 가지 원칙 그 위에 우리의 사법제도가 만들어졌는데라고 하면 되거든요. 그러면 그건 추정이죠. 생각이죠. 가정이죠. 아무거나 하세요. 어떤 생각이냐면 사람은 무죄로 추정된다는 겁니다. 무죄 추정이란 말은 우리말도 워낙 많이 쓰기 때문에 이때는 무죄로 간주된다 뭐 이렇게 하지 않아도 된다는 거죠. 어쨌든 무죄로 추정이 됩니다. 언제까지는 유죄로 입증이 될 때까지는 이라고 해석했습니다. 제가 뭐 말은 길게 많이 했는데 어쨌든 기본적인 모양들을 같이 갖고 있는 단어들은 기본 뜻을 공유한다. 소리가 같은 놈들도 비슷한 의미들을 가지는 경우들이 있다. 그 다음에 또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는 1번 어떤도 좋고 2번 전치사와 그것을 붙여서 해석해도 좋다라는 겁니다. 요거 보니까 판단하다라는 주어치하고 비슷하게 생겼죠. JUDG의 판단하다고. 그래서 얘가 법제도라는 말이 된 겁니다. 그래서 판단하는 사람도 주어치라고 하잖아요. 경기에서 심판이나 이런 사람들. 다음 5번 해볼까요? 제일 좋은 그림책은 이 글과 그림을, 말과 그림을 담고 있죠. 근데 어떤이라고 하셔도 좋고 그게라고 하셔도 좋습니다. 그러면 그게 서로를 보완해 주는 거네요. complement이라는 말이 보완하다, 보충하다라는 뜻입니다. 서로를 보완해 주고 그리고
서로에게 의지하게 되는 거죠. to the point 이런 점에 대해서인데 어떤 부분에서 서로를 보완하고 서로를 의지하냐면 하나가 비효율적이 되는 겁니다. 뭐가 없다면 나머지 하나가 없다면이라고 해석하는데요. 여러분 another이라는 놈은 불특정한 하나지만 the other이라는 놈은 특정한 하나거든요. 그래서 얘는 다른 거 하나지만 우리는 하나 이런 말 잘 안 하니까 그냥 다른 것 정도로 해석해도 되는데 얘는 나머지가 딱 하나 남았을 때만 쓸 수 있는 말이에요. 그래서 the other 같은 경우는 뭐 그냥 그거 이렇게 해석하는 것보다 나머지 하나라고 해석하는 게 훨씬 더 의미를 잘 전달합니다. 그래서 최고의 그림책은 말과 그림을 담고 있는데 이렇게 하셔도 되겠죠. 담고 있는데 그게 서로를 보완해주고 그리고 서로에게 의지하게 되는 거죠. to the point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거든요. 어떤 부분에 대해서 서로 의지하게 되냐면 하나가 효율성이 떨어지는 겁니다. 나머지 하나가 없으면이라고 하면 앞에서부터 해석해 나가실 수 있겠죠. 방금 the other 가르쳐 드렸는데요. 그래서 이게 그냥 others가 되는 것하고 그 다음에 the others가 되는 것도 해석 다르게 하면 좋거든요. others는 다른 것이 하나가 아니라 여러 개니까 이 다른 것들이라고 해석하면 되는 건데요. 얘는 제가 언제 쓸 수 있다고 그랬죠? 나머지가 정해졌을 때 쓸 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뭐라고 하는 게 더 좋냐면 나머지 전부라고 해버리면 해석이 되게 깔끔해집니다. 나머지 모두 나머지 전부라고 해석하면 좋겠습니다. another은 다른 거 하나고요. the other은 나머지 하나고요. others는 다른 것들이고요. the others는 나머지 전부라고 해석하면 편합니다. 다음 6번 문장 가보죠. 이게 실제 시험이면 문장이 잘 이해가 안 되면 양쪽 커마에 둘러싸인 놈은 삽입된 놈이니까 빼서 지나가는 것도 한 가지 방법입니다. 권하는 거 아니에요. 잘하는 거 아니에요. 그냥 보는 게 가장 좋은데 잘 이해가 안 될 경우에는 떼버려도 괜찮다는 얘기죠. 그러면 symbolic behavior이 주어가 되고 이게 한 가지 방법이다라는 얘기가 됐네요. 그 방법으로라고 해도 좋고 아니면 어떤 방법이냐면 사람들이 불확실성에 대처하는 방법이다라는 얘기입니다. dealt는 real이라는 말의 분사형이고요. deal with나 그 다음에 cope with도 아주 많이 나오죠. 얘는 수능에서 보기로도 많이 사용되는 놈입니다. 그러면 여기 어디에 대처하다라는 이런 말이에요. 다루다, 대처하다 정도의 의미를 가집니다. 상징적 행동이라는 건 여기 뭐 지문 가운데 내용 나오지만 예를 들어 지나가다 똥 보면 죄수부터 침 뱉고 몇 번 뛰고 뭐 이런 걸 얘기하는 거죠. 자, 그런 단순하게 얘기하자면 예를 들어도 좀 또 그런 걸 들까? 그 which can be defined 그건이라고 얘는 계속적 용법이니까 바로 그렇게 해버리면 되죠. 아니면 상징적 행동은이라고 가버려도 되겠죠. 자, 저는 symbolic behavior를 규정할 수 있습니다. 정의할 수 있는데 무엇으로 정의를 하냐면 이건 어떤 미신 행위다라고 정의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이 미신 행위가 뭐 하는 거냐면 또는 좋습니다. 어떤 행위냐면 bring about 가지고 오다라고 해석하면 된다고 그랬죠. 꼭 일으키다 초래하다라고 하지 않아도 된다고 했어요. 그래서 얘는 초자연적 결과를 가져오려는 의도의 미신적 행위인데 얘가 한 가지 방법이죠. 사람들이 불확실성에 대처하는 이라고 해석하면 되겠습니다. 앞에 super이라는 말이 붙으면 여기 지금 superstitious라는 말도 있고 그 다음에 supernatural이라는 말도 있는데 super이라는 말이 앞에 붙으면 얘가 초월하다라고 할 때 초자 정도 그 다음에 그 위쪽에 있다라는 말 우리말로 하자면 뭐 윗상자 정도에 해당되는 말 이런 것이 super이라는 말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예전에 지금은 우리가 이제 마트라고 부르는 그게 처음 생겼을 때 슈퍼마켓이라고 그랬잖아요. 처음에는 이렇게 부르다가 요새는 미국 사람들이 뭐라고 부르냐면 그냥 할인점, 디스카운트 스토어라고 불러요.
마트는 장터라는 다른 단어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사용하는 그 대형 할인점을 우리가 마트라고 부르는 거고 원래 영어로는 디스카운트 스토어라고 부르는 게 맞아요. 그거 처음에는 이렇게 불렀었거든요. 그야말로 슈퍼마켓이 되죠.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여기서 또 마켓을 떼버리고 슈퍼라는 이름으로 동네 작은 가게를 슈퍼라고 부르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의미도 바뀌고 내용도 바뀌고 단어도 잘라먹고 이상하게 부르고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살던 집 앞에 있던 가게는 미니 슈퍼였는데요. 미니라는 접두사와 슈퍼라는 접두사를 붙여서 정반대되는 접두사 두 개를 붙여서 진짜 생각해보면 해괴망측한 그런 이야기를 만들어낸 거죠. 슈퍼라는 말이 이런 말이 되니까 저기 있는 슈퍼내추럴이라고 쓰면 얘는 뭐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초자연적인이라는 이런 말이 된 거겠죠. 저기 superstitious라는 말은요. 얘는 조금 어렵긴 한데 얘는 그냥 들어만 두세요. STI라는 이런 말들이 가면 주로 서 있다라는 말이 돼요. 그래서 쟤는 기본이 아닌 것 위로 만들어져 있는 생각 이런 걸 이야기하는 거여서 제가 뭐 미신 이런 의미로 주술 이런 의미로 사용이 되죠. 슈퍼는 딱 직관적으로 굉장히 쉽게 보이는데 얘하고 비슷한 접두사 중에 sir이라는 애도 있습니다. 얘도 위쪽을 나타내는 단어여서 예를 들어 survive는 조금 그러니까 surname이라고 쓰면 이름 중에서 가장 중요한 이름이 되죠. 제일 위에 있는 성이라는 이름이 되고 예를 들어 surplus라고 쓰면 필요량, 기준량을 넘어서는 걸 이야기하거든요. 그래서 얘가 초과분을 이야기하죠. 뭐 어려운 한자로 잉여 같은 말이 surplus에 해당이 됩니다. 그 다음에 surpass 같은 경우는 그러면 위로 지나가 버린 거니까 기준선을 넘어서서 지나갔으니 얘가 뭐가 되냐면 능가하다, 초월하다 같은 이런 단어가 되는 거죠. 그래서 슈퍼맨이 뭐가 되는 거냐면 초인간이라는 단어가 되는 거예요. 지구상에서 유일하게 속옷을 겉옷 밖에 입는 사람이죠. 뭔가 볼 때마다 너무 이상했는데 쟤 왜 저러고 다니나. 그 다음에 그게 실제로 밖에 누가 그렇게 입고 다니면 그 미친놈 그런 미친놈이 없을 거 아니에요. 영화에서는 굉장히 멋있게 나오는. 자, 그 다음 이번에는 7번 문장 한번 해볼까요? though라는 말은 비록 뭐라 하더라도 라는 얘기인데 우리 저거 기억나세요? 부사절로 시작을 할 때 나오는 접속사는 머릿속에 묻었다가 커마가 나오면 거기를 접속사로 바꾸든지 다른 부사어로 살짝 바꾸는 건 나쁘지 않다고요. 그럼 though라는 말은 머릿속에 뭐만 알고 있으면 되냐면 얘는 내용상 어떻게 될 때 쓰는 말이죠? 반대될 때 쓴다라는 사실을 알고 있으면 그러면 입에도 담기 싫은 나라가 나왔습니다. 자, 쟤네들은 교육의 문을 닫아버렸죠. 그렇죠? 교육의 문을 닫았습니다. 1640년과 1854년 사이에 문을 닫아버렸지만 이라고 가도 좋고 그러나 그 회사는 지금 뭐 지문에서 잘라왔기 때문에 어떤 회사인지 나와 있지 않은 거예요. 앞에 무슨 회사가 있었겠죠? 그 회사가 그래서 유일한 교육 단체였군요. To have access to Japan, 일본에 접근할 수 있는 유일한 교육 회사였고 그래서 트랜스포트라는 단어가 수송하다라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일본의 키모노를 유럽에 보내는 것이 가능했고요. 그 다음에 거기서 이거 어디 되겠어요? 유럽이겠죠. 거기서 키모노가 그래서 대단히 인기를 끌었습니다라는 이런 말이 됐겠네요. 트랜스포트는 이 트랜스라는 말이 들어가면 얘는 두 가지 의미를 가져요. 하나는 저쪽 건너편이라는 이런 의미도 되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바꾸다라는 change라는 이런 의미도 돼요. 자, 건너편이라고 쓸 때 transport라고 쓰면 여러분 port라는 port라는 말은 옮기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얘 뒤에다가 er 붙여서 포터라고 쓰면 짐꾼이라는 단어가 되고 현대자동차에서 나온 1톤 트럭 이름이 되기도 하죠. 그래서 걔가 짐꾼이라는 이름을 가졌어요. 이 x 밖으로 붙여서 export라고 하면 수출하다가 되고 import라고 하면 수입하다가 되고 얘는 저쪽 건너편으로 보내는 거니까 수송하다, 운송하다라는 이런 말로 쓰는 거죠. 얘는 그 성전환 수술한 사람들을 트랜스젠더라고 하잖아요.
요게 바꾸는 거군요. 그죠? 그래서 trans라는 단어도 그 굉장히 많이 쓰이는 단어가 아니라 접두사죠. 접두사니까 얘도 잘 기억해 두시면 아주 쓸만한 요소들이 되게 많습니다. 말만 하지 말고 몇 개만 보고 갈까요? 그래서 transplant라고 하면 뭐가 되나요? plant는 심다라는 뜻이죠. 동사로 쓰면 심다, 명사로 쓰면 식물, 발전소, 화분 이런 뜻으로 쓰입니다. 그러면 얘는 어떻게 심는 거냐면 저쪽으로 옮겨 심는 게 transplant가 되죠. 그래서 한자어로 쓰면 이식하다 이렇게 하기도 합니다. 쓰다라는 단어 어원 중에 scribe라는 말이 있죠. 그래서 얘는 trans하고 scribe가 붙어서 s는 한 번만 쓰는 거예요. 이렇게 쓰면 어떻게 쓰는 걸까? 왼쪽에 있는 걸 오른쪽으로 옮겨 쓰는 거죠. 경우에 따라 베껴 쓰다라는 이런 말도 되는 거겠죠. 자, 이번에는 한번 바꿔볼게요. trans 다음에 form이라는 말을 쓰면 form이라는 단어는 명사로 모양 또는 형태를 나타내는 단어잖아요. 그래서 얘는 모양을 바꾸는 거니까 뭐가 되냐면 변형시키다, 변화하다라는 이런 단어가 되겠죠. 이거 말고도 엄청나게 많습니다. 건너편 단어 약간 어려운 거 하나만 하고 갈까요? 그렇게 뭐 많이 어렵진 않지만 PAR이란 말이 들어가면 보이는 거예요. PAR이 들어가면. 그래서 얘는 어디가 보이는 거냐면 건너편이 보이는 거거든요. 그래서 얘가 투명한이라는 이런 형용사가 되죠. 왜 그래서 앞에 강조어 붙여서 잘 보이는 apparent이라고 쓰면 뚜렷한, 명확한이란 말이 되고 떼어내다라는 se 붙여서 separate이라고 쓰면 그러면 분리하다, 떼어놓다라는 동사로도 쓰곤 하죠. 그래서 trans란 말이 들어가면 저렇게 저쪽 건너편이 되기도 하고 그 다음에 뭔가를 바꾸기도 합니다. 그래서 변속기도 트랜스미션이라는 이름을 갖고 있고요. 옛날에 변압기를 그래서 역시 트랜스퍼 머신을 어른들이 도란스라고 부르는 게 그 앞에 있는 트랜스의 일본식 발음이 도란스가 된 겁니다. 일본 애들은 입이 진짜 마름모로 생겼나 봐요. 발음이 왜 그럴까? 일본어 자체가 원래 조음이 잘 안 되는 소리를 많이 갖고 있지 않아서 그래서 여러 가지 소리들을 못 내서 이상한 소리들을 막 낸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걔들 F를 히읗 발음하잖아요. 일본 애들이 이래요. 이 F를 히읗 발음해서 그래서 커피를 고히라고 그러죠. 일본어로 고히라고 그래요. 고히. 근데 우리말의 피읍 발음보다는 히읗 발음이 또 F 발음이 더 가까운 것도 사실이에요. 좀 웃기는 역설이긴 하지만 얘들 그래서 TH 발음 못해갖고 지읒 발음하거든요. 이거 골 때리죠. 우리나라의 옛날 운동선수들이 그래서 다 일본 사람들이 쓰던 말을 막 그대로 이렇게 흉내를 쓰다가 야구 중계 들으면 진짜 웃깁니다. 그래서 first, second, third를 그래서 first는 하수도 이러거든요. 일본 애들이. 세컨도 이러면 이제 진짜 웃기는데 나는 처음 들을 때 이것도 웃겼습니다. 그래서 아버지를 애들이 하자라고 그러거든요. 물론 father이라고 하죠. 영어 좀 하는 사람들은 father 이렇게 하는데 발음 좋은 사람들은 father 할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보통 우리가 맥도날드 하듯이 그렇게 발음하면 father를 하자라고 그래요. 그건 좀 웃기지 않습니까? 근데 하자. 그래서 엄니를 마자라고 그래요. 그래서 아버지 엄마를 붙이면 하자 마자가 되는데요. 형제는 뭐라고 할지 여러분이 생각해 보세요. 내가 말 안 해도 생각할 수 있을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그러면 트랜스포트도 하나 같이 기억해 두시고요. 이번에 8번 한번 해보죠. 여러분에게 achieve their goals는 뭐라고 해석하면 좋을까? 목표를 성취하지 마시고 성취만 해도 좀 어렵잖아요. 뭐라고 하면 될까요? 목표를 이루다, 목표를 달성하다 정도면 좋겠죠. 이렇게 좀 유연하게 좀 탄력 있게 자꾸 해석하는 습관을 들여보시면 그러니까 너무 단어를 1대1로 맞추지 마시고요. 자, 그럼 engage in이라는 말은 참여하다라는 뜻이에요. 자, 얘는 뒤에 전치사가 바뀌면 뜻이 달라지는 동사거든요. engage to라고 쓰면 얘는요 약혼하다라는 뜻이고요. engage in은 참여하다라는 뜻이에요. engage는 전투를 벌이다, 교전하다라는 뜻도 갖고 있습니다. 얘가 명사형이 되면 이 뜻 둘 다를 engagement랑 동일한 명사가 뜻을 같이 가져요. 여러분은 이제 수능에서 그런 문제를 안 보지만
옛날에 직접 영어 단어가 수능에 문제로 나온 적이 있었어요. 나오던 시절이 있었죠. 그래서 예문을 하나 주고 예문이 하나 있고 여기다 인게이지의 단어를 밑줄을 그어두면 여기다 영영사전 1, 2, 3, 4, 5의 풀이를 써두고 어디에 해당되는지를 찾아라라든 이런 문제가 나오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럴 때 잘 나오던 단어 중에 한 가지죠. 자, 그러면 다행이죠. 그런 거 안 나와서 그죠? 그래서 동성 간의 대화에 참여할 때는요. 동성 간의 대화에 참여할 때는 그 방식이 어떤 방식이냐면 여자나 남자가 목표를 달성하는 방식이 뚜렷하게 달랐다라는 얘기가 됐네요. 여자끼리 남자끼리 이야기를 할 때는 그 목표를 달성하는 방식이 뚜렷하게 달랐다라고 했습니다. 다음 9번 가볼까요? 스타워시 먼저 한번 해볼까요? 요 가운데 보니까 여기 뭐 들어있냐면 스탠드 들어있네요. 그래서 세우다라는 말이 됐습니다. 확실하게 자리 잡게 세우다 뭐 이런 말이 돼서 우리가 establish를 설립하다 뭐 이렇게 하는데 세우다라고 해도 좋고 만들다라고 해도 좋겠네요. 그럼 잘 세워지고 잘 만들어진 사업이나 조직이니까 뭐 우리말로 자리 잡은 정도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미 자리 잡은 회사나 조직에서 일하는 것하고는 다르게 그것하고 다르게 엔트러프러너라고 하면 우리가 보통 벤처기업가라고 부르는 그 사람들을 엔트러프러너라고 할 수 있어요. 아주 도전적이고 좀 모험적인 이런 기업가들이 영역으로 들어가는 거죠. in which라고 하면 합쳐서 어떤 해도 좋고 아니면 거기서는 성공을 보장할 수 없습니다. 성공이 보장되지 않는 영역으로 들어간다라는 얘기입니다. 이 ter이라는 말이 들어가면 얘가 땅이라는 뜻이 돼요. 요즘 유행하는 맥주 있죠. 예. 그 어린이들이 그걸 왜 알지? 근데 그 이름도 똑같이 테라가 영토 땅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나름 걔네들은 제 생각에는 초록색 마케팅의 승리 같은데요. 옛날 맥주 이렇게 뭐 시큼죽죽한 이상한 통에 나오다가 초록색 통에다가 잘생긴 남자 배우가 광고를 했더니 성공하신 것 같은데 그 테라라는 이름이 그래서 뭐 호주에서 메가를 가지고 왔다 뭐 그렇게 붙인 이름 아닙니까? 그래서 광고할 때 보면 막 무슨 막 큰 넓은 영토 같은 보여주는 그런 것하고 관련이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춘천에 가면 되게 유명한 지명 중에 커피로 유명한 동네 뭐라고 부르는 거 들어보셨어요? 테라로사라고 부르는데 들어보셨어요? 커피는 관심 먹고 맥주는 알고. 그래서 그 로사가 쉽게 로즈예요. 아주 쉽게. 그 색깔이 뭐예요? 장미가 적색이잖아요. 적색 토양입니다. 커피 농사가 잘 되는 땅이거든요. 그래서 테라로사는 이름을 지었던 거죠. 뭘 알아야 설명을 해먹지. 아는 건 맥주밖에 없고. 옛날에 그래서 왜 그 누구지? 누구래? 현대자동차에서 나오던 SUV 이름 중에 테라칸이라는 차가 있었어요. 죄송합니다. 그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자, 여기는 참 성공을 보장하지 않는다라고 해석하셔도 좋고 성공이 보장되지 않는다라고 해석하셔도 좋고 곧 수동합니다. 곧 합니다. 개런티라는 단어는 보장하다, 보증하다라는 뜻이에요. 우리나라에서는 저게 가끔씩 연예인들의 출연료라는 뜻으로 쓰이기도 하는데 전혀 그런 뜻 없습니다. 그러니까 옛날에 영화 만들다가 영화 초기에 그 20세기 초반 이런 때 미국의 영화사들이 영화를 만들다가 문을 닫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그래서 좀 유명 배우들은 처음부터 출연료에 어느 정도 보증금을 주지 않으면 출연을 안 했던 데서 잘 나가던 배우들은 개런티를 받았던 거죠. 보증금을 받았던 건데 그게 이제 출연료인 줄 알고 우리나라에서 그걸 출연료라는 뜻으로 잘못 쓰기 시작을 한 겁니다. 그 다음에 10번 갈까요? 제가 영어를 뭐 그렇게 썩 잘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영어를 가르치는 건 남들에게 절대로 2등하지 않거든요. 누구에게도 2등하지 않거든요. 무슨 말인지 되셨죠 이제?
이거 설명하려고 그랬어요. 갑자기 또 표시 또 저 새끼 또 시작했다. 그런 거 아니고, is second to none이니까 그 누구에게도 2등하지 않는다라는 얘기니까 얘가 최고다라는 뜻이 된 거예요. 됐죠? 그러면 얘 다시 봐도 안 까먹겠죠? 그러니까 이런 표현들은 수거 표현, 관용 표현이 나오면 일단 그게 왜 그런 뜻인지를 먼저 좀 이해하려고 해보세요. 그리고 나면 나중에 다시 봐도 그 의미를 되살려낼 수 있는데 그냥 외워버리면 까먹으면 해결 못 하거든요.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죠? 무슨 얘기 드린 건지. 자, 그 다음 I don't worry much. 별로 걱정 안 해요. My comfortable에 관해서는 걱정 안 합니다 라고 했는데 IBL이지만 소유격 뒤에 있는 거 보니까 품사가 명사군요. 그래서 내 comfortable에 관해서 잘 모르면 그냥 comfortable이라고 하세요. comfortable에 관해서 별로 걱정 안 해요. 왜냐하면 Jim이 어떤이라고 해도 좋고 Jim이 쭉 내 정비사였는데 라는 얘기입니다. 저 완료 취지 해석하는 거 이제 다음과에 나옵니다. 다음과 조동사 그 다음과에 나옵니다. 나의 그 산 뒤로 구입한 뒤로 쭉 나의 정비사였거든요. 근데 그 사람이 2등하지 않거든요. 이 자동차 고치는 것과 관련해서는 나는 얘기인데 when it comes to 라는 말이 무슨 말이 되냐면 뭐뭐에 관해서는 나는 얘기입니다. 자, it은요 그 시기 정도라고 생각해 볼까요? 우리말에 거기 그 시기 정도라고 생각하면 comes to라는 말은 어디에 이르다, 어디에 도달하다라는 얘기잖아요. 자, 우리의 얘기가요, 우리가 하려는 말이 여기에 이르렀을 때 라는 말이 되어서 얘가 이 문제와 관련해서는 하는 얘기가 된 거예요. 이 second to none처럼 when it comes to도 뭐 그냥 외우셔도 되지만 일단 외우기 전에 저런 관용 표현이나 수거나 이런 것들은 한번 무슨 말인지를 생각해보고 외우시면 훨씬 잘 외워질 거고 나중에 까먹더라도 다시 살려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막 외우지 마시고 꼭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convertible이라는 건 이 convert라는 말이 변환시키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IBLE를 써서 바꿀 수 있는, 변환시킬 수 있는 이라는 형용사도 되는데 명사로 쓰면 얘 이렇게 뚜껑이 열렸다 닫혔다 하는 자동차를 컨버터블이라고 불러요. 그 불어로는 뭐라고 부르더라 저게? 양놈들은 그렇게 많이 부르기도 하던데 까브리올레라고 부르기도 해요. 그렇게 부르기도 하고 컨버터블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우리나라 사람들은 오픈카라고 부르기도 하던데 그건 아니에요. 이제 열었다 닫았다 할 수 있는 변환이 가능해야 하는 거니까 그렇게 부르지는 않고요. 그냥 뚜껑 이러면 편할 걸. 그래서 이렇게 컨버터블에 관해서 별로 걱정하지 않습니다. 내 차 별로 신경 안 써요. 왜냐하면 Gym이 완료가 쭉 늘 이런 느낌 많이 들어가거든요. Gym이 쭉 그 정비사였어요. 내 차 구매한 뒤로. 근데 그 사람이 절대로 2등 안 하거든요. 자동차 고치는 것과 관련해서는 나는 얘기가 됐습니다. 다음 11번 갑시다. 영어는 명사를 사랑한다고 그랬다고 그랬죠. 그래서 이렇게 make the change 같은 말을 써도 변화를 만들다라고 해석하지 마시고 그냥 변화하다라고 해석하실 수 있으면 돼요. 그러면 대부분의 소비자들이 어떤 이라고 하셔도 좋고요. 그 다음에 대부분의 소비자들이 하고 주어 자리에 오면 바로 넘어가도 된다고 그랬죠. 대부분의 소비자들이 아주 성공적으로 변화했죠. 바뀌었죠. 이 빚 없는 삶으로 변화를 했는데 걔네들이 이제 주어를 다시 한 번 더 끊고 갑니다. 걔네들이 말하기를 신용카드 한 장만 가지고 사는 거죠. and 그리고 다음에 using 나오는 거 보니까 얘하고가 서로 연결이 되나 봐요. 그 다음에 지출 계획을 가지고 사는 것. 이게 뭘 만들어냈냐면 자유로운 느낌을 주더라고요. 아주 해방감을 주더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그건요. 또는 어떤 자기들이 예전에는 몰랐던 이거 만약에 그걸이라고 해도 되겠죠? 주어 동사로 시작하고 있으니까 그걸 자기들이 예전에는 몰랐던 거죠. 다시 한번 더 해보고 넘어갈까요? 어렵지 않지만 대부분의 소비자들은요. 성공적으로 변화를 이루어냈는데 빚 없는 삶으로 걔네들이 말하기를 한 장의 신용카드를 가지고 사는 것 그리고
지출 계획을 세워서 사는 게 어떤 해방감을 가져다 주더라는 거예요. 어떤 거냐면 예전에는 결코 몰랐었던 정도로 해석하면 되겠죠. 다음 문장 갑시다. find라는 동사는 뒤에 명사를 직접 취하기도 하지만 명사가 오고 이 다음에 형용사가 오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러면 이 형용사는 명사의 상태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명사가 형용사 하다는 걸 알게 되다, 알아내다 라는 이런 말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도 보면 find 다음에 명사가 뭐가 왔냐면 the second year, 두 번째 해가 오고 그 다음에 easier, 더 쉽다라는 형용사가 온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가 더 쉽다는 걸 알게 되다라고 해석하시면 됩니다. 이게 find가 이렇게 뒤에 일명 이제 형용사 보호가 나오는 오형식이 되면 해석을 망치는 학생들이 되게 많거든요.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those who는 사람들이에요. 문제가 있었던 사람들, 시작부터 문제가 있었던 사람들이 어쩌면 실제로 알게 될 수도 있는 거죠. 두 번째가 더 쉽다는 걸 알게 될 수도 있는데 그게 왜냐면 be used to라고 쓰고요. 그 다음에 이건 조금 모양을 조심하셔야 되는데 다음에 반드시 ing가 나와야 됩니다. 이렇게 쓰면 얘가 어디에 익숙하다라는 얘기가 돼요. 워낙에 used to의 모양이 여러 가지여서 헷갈리기가 되게 쉽거든요. be used to 뒤에 ing입니다. ing가 온다라는 얘기는 명사 온다는 얘기예요. 얘가 꼭 ing가 와야 되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I am used to라고 쓴 다음에 Mr. Ch's teaching style이라고 하면 그냥 명사가 오지만 최 씨의 스타일에 teaching 스타일에 익숙하다라는 이런 말이 되는 거죠. 부정사 to하고를 구별하기 위해서 표시하는 방법입니다. toD가 동사 원형이 오느냐, toD가 명사가 오느냐를 명사로 쓰지 않고요. ing로 쓰는 거예요. 그래서 ing가 온다라고 영어 선생님들이 써주시면 이 자리는 부정사가 아니라 전치사 자리여서 명사 오는구나. 명사를 써도 되는데 동사를 쓰고 싶으면 동사의 명사형인 동명사를 써야 한다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자, 문제 어렵지 않죠? find하고 look for는 find는 찾아내는 거고요. 그래서 결과를 나타내는 말이고 look for는 찾아다니는 거예요. 두 개는 같은 의미가 1도 겹치지 않아요. 교집합이 없는 단어입니다. 얘네들은. 근데 보통 우리가 배울 때 equal 붙여서 많이 외우거든요. 아니요, 전혀 같지 않습니다. find는 찾아내는 것, 알아내는 것, 결과를 나타내는 거고 look for는 찾아다니는 걸, 찾으러 다니는 걸 look for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렇게 중학교 때 이런 때 그 동네 꿈동산학원 이런 데 다니다 보면 이렇게 뭐 equal 이런 거 많이 써주잖아요. 이거 나중에 대학 가면 다시 한번 다 찾아보세요. equal이 아닌, 그러니까 이건 뭐라고 해석하시면 되냐면 영어 선생님들이 A equal B 이렇게 써주시면 A하고 B하고는 교집합이 있구나. 그러면 사실 언어 공부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여집합이 뭔지를 알아야 하거든요. 그래야 실수하지 않을 텐데 이제 앞으로 저런 것들은 좀 찾아가면서 공부하시면 더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예를 들어서 will하고 마침 다음 시간이 저기구나, 조동사구나. 이 뒷가가 조동사인데 이거 우리 툭하면 같다고 배우잖아요. 같지 않거든요. 물론 같은 부분도 있어요. 단순 예상 예측에는 will 써도 되고 be going to도 써도 되지만 좀 이따 조동사 편에서 하겠습니다. 얘는 차이가 있기 때문에 어떤 때가 다른지 can하고 be able to 달라요. 같지 않거든요. 물론 같은 데도 있지만 다른 데도 있단 말이에요. 잘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의미가 달라지는 그런 건 좀 챙겨서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어요. 너무 수학 같잖아요. 막 이퀄 붙이고 이러면. 그래서 차이가 뭔지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죠. 다음 넘버 13 갈까요? 네가 만약에 돌을 던지면 이라고 있는데 밑에 a stone, the stone 나와 있는데 a stone은 그냥 돌멩이 안 하고 the stone은 이미 앞에 나왔다는 얘기죠. 서로 내가 the stone이라고 하면 이 stone이 뭔지를 상대방이 알 거야 라고 생각할 때 the를 쓰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되셨어요? 내가
더라는 말을 명사 앞에 붙이면 내 말을 듣는 상대방이 나하고 똑같은 톤을 생각할 거야 라고 생각할 때 너를 붙이는 거예요. 자, 내가 집에 있는데 아빠가 퇴근해서 집에 오셨거든요. 야, 어머니 어디 계시니? 엄마 어딨냐? 라고 물어봐서 어머니 부엌에 있어 라고 할 때 She is in a kitchen 이라고 얘기할 때는 엄니가 내가 얘기하는 부엌이 지금 아빠는 어디인지 모를 거야 라고 생각할 때 쓰는 거예요. 그러면 in a kitchen이 틀렸다는 얘기죠. 네, 틀렸습니다. 그렇게 쓰면 안 되고 어떻게 써야 되죠? She lives in the kitchen이라고 써야 엄니 우리말로는 똑같이 부엌에 있어요인데 in the kitchen이라고 해야 지금 우리 집 부엌에 있어요 라는 말이 되는 거예요. 혹시 느낌이 오세요? 무슨 얘기인지? 야, 내가 어제 개를 한 마리 샀다. I bought dog 이라고 하면 그러면 그 다음으로 말할 때 걔가 야, 그 개는 품종이 뭐니? 라고 이렇게 물으면 그러면 the dog이라고 묻겠죠. 당연히 그 개는 이번에 새로 나온 개가 아니라 내가 말하는 그 개를 가리킬 거라고 상대방도 생각하는 것 아니겠어요? 야, 그 창문 하나만 열까? Open a window예요. 야, 근데 그 창문 좀 열지? 하면 서로 난 저 친구하고 똑같은 창문을 얘기할 거라고 생각하는 거였죠. 그럴 때는 open the door가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해진 것. 가장 쉽게는 그래서 앞에 나왔던 말은 다시 또 a stone이라고 써버리게 되면 그때는 또 다른 돌멩이가 돼버리는 거예요. 이 정관사 the는 나중에 우리가 너무 많이 좀 소홀히 다루는 경향이 있는데요. 얘는 지문 독해할 때 써먹을 때가 너무너무 많아요. 굉장히 많이 쓰이는데 우리는 그냥 단어를 옮기는 데만 너무 주력을 해서 예를 들어서 걔는요 항상 모든 일을 미루는 성격이 있거든요. 항상 모든 일을 미루는 습성이 있는데 그 다음에 the character of him 이렇게 나오면 이게 전부 다 뭐라고 해석해버리냐면 그 사람의 성격이라고 이렇게 해석해요. 근데 그 게으름이라고 해석하는 게 훨씬 잘하는 거예요.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어요? 얘가 붙었다는 얘기는 이 캐릭터라는 말은 앞에 나온 뭔가를 지칭한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얘는 그 성격이라고 해석하는 것보다 앞에 나왔던 저 내용을 받아서 가는 게 훨씬 더 나은 거죠. 이 나중에 지문 독해할 때 한번 보십시다. 곧 이 책 끝나면 이제 바로 시작할 거니까요. 만약에 그러면 돌을 던지면 사람은 사람인데 애토만 합쳐서 어떤 이라고 하면 되죠? 어떤 사람이냐면 네가 집어 던졌던 겨누었던 그 사람이 다시요. You threw the stone. 네가 그 돌을 겨누었던 그 사람이 it 안 해도 되겠죠? 되던져서 다음에 당신 집을 박살낼 수도 있어 라고 이렇게 해석하면 되겠죠. 14번째 것 갑시다. suggest라는 단어는 저렇게 주어 suggest that으로도 잘 쓰지만 suggest to somebody로도 자주 씁니다. 그래서 내가 너에게 말하는 건 이러면 되겠죠. 내가 너한테 말하고 싶은 건 그 지식은 어떤이라고 하시면 되겠네요. 그 소설가가 impart라는 동사는 나누어 주다라는 뜻입니다. part 부분을 떼어서 주는 걸 얘기하는 거거든요. 소설가가 나누어 주는 그 지식은 is bias라는 단어는 편견이 있는 거죠. 뒤에 ed 떼면 bias가 명사로 편견입니다. 그래서 그건 좀 편견이 있고 그래서 unreliable니까 믿을만하지 못한 거죠. 편견이 있고 믿을만하지 못해서 더 나아요. 뭐가 더 낫냐면 모르는 게 더 나아요. 아까 error 뭐라고 그랬죠? 얘가 전혀 조금도라는 뜻입니다. 뭔가를 전혀 모르는 게 나아요. 뭐보다는 그걸 잘못된 방식으로 아느니 아예 모르는 게 낫습니다 라는 얘기고 distort라는 단어가 모양을 변형시키는 거죠. 그래서 왜곡시키다 이런 뜻을 갖고 있고요. fashion이라는 말은 유행이라는 뜻도 있지만 그 다음에 또 뭐도 있죠? 유행이라는 뜻도 있지만 얘는 방식, 방법이라는 뜻도 갖고 있는데 지금 이 지문에서는 이런 뜻으로 쓰였겠죠. 즉 영어의 way 정도의 의미를 가졌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옷이 됐죠. 근데 원래 패션은 유행하는 옷 정도의 의미가 되는 거예요. 유행하는 타입 뭐 이런 거겠죠. 그래서 I suggest you 저 해석할 때 내가 너에게 말하고 싶은 건 이러면 좋겠습니다. 내가 너에게 말하고 싶은 건 지식이 어떤 지식이냐면 소설가들이 나누어 주는 지식은 아주 새롭고 그리고 믿을 수가 없어서
아, 새롭고가 아니고 말 잘못했죠. 왜 새롭고가 넣었어? 편견이 있고 믿을만하지 못해서 더 나아요. 아예 모르는 것이 더 낫습니다. 잘못된 방식으로 알고 있는 것보다라는 말이 됐습니다. 이 novelist라고 할 때 조심하실 게 novel은 단어가요. 새로운이라는 형용사도 되고요. 그 다음에 얘가 소설이 되기도 하죠. novel라는 말이 들어가면 얘가 어떤 의미가 되냐면 영어에서 얘가 new의 의미를 가져요. 그래서 처음 시작하는 초보자를 novice라고 하거든요. new의 의미를 가져서 new main이라는 의미가 된 거죠. 그 다음에 renovate라고 쓰면 다시 새롭게 하다라는 뜻이 되죠. 그래서 왜 호텔 같은 거 renovation 했다라고 얘기하잖아요. 앞에 강조 붙여서 innovate 했다라고 이렇게 해도 돼요. 근데 이렇게 하면 아주 강한 어조로 새롭게 하는 거여서 우리말로 하면 뭐 혁신하다 정도까지 이런 뜻까지 확대될 수 있을 정도의 강한 표현입니다. NOV는 그래서요. 이게 왜 새로운이 되냐면 novel이라는 소설이라는 게 없던 걸 만들어낸 픽션이잖아요. 그래서 뭔가 만들어내었다라는 의미에서 소설이라는 뜻이 되었다고 합니다. 다음 2번과 마지막 문장이군요. everything이라는 명사 다음에 주어 동사가 나왔으니까 앞에 거 꾸미는 거겠죠. 그럼 우리가 겪는 모든 것 그리고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은 we carry the scent, 향기를 가지고 다니는 거죠. 향기를 번역하는 사람이라면 품고 있다 정도가 더 좋겠죠. 여러분 뭐 그렇게까지 안 해도 되겠지만 근데 어떤 향기냐면 또는 그걸이라고 해도 되죠. 뒤에 주어 동사 나오니까 목적어로 바로 받아서 그걸 우리가 마음속에 가지게 됩니다 라고 이렇게 해석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해서 관계대명사 한 걸음 더 사과 내용 전체 마치도록 하겠습니다.